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술가는 그 누구보다 세상에 대한 얘기를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Dr. Chart. 전두환 전 대통령이 29만 원 자기야 수표를 이렇게 들고 있는 그림을 연희동에 붙였다가 직결 심판을 받게 된 한 화가가 있습니다. 이 화가는 왜 그런 그림을 그렸고요. 또 어떤 과정을 겪게 된 것일까요? 직접 들어보도록 하죠. 지난 5월 17일 수갑을 찬 채 29만 원짜리 수표를 든 전두환 전 대통령의 포스터가 연희동 일대에 붙었다. 이 포스터를 붙이던 사람은 현장에서 체포됐고 직결 심판에 넘겨졌다. 논란의 주인공은 디지털 화가 이하. 이 화가의 권력자 풍자는 이게 전부가 아니다. 나치군의 옷을 입은 이명박 대통령, 람보가 되어 총을 든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눈물을 흘리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이 그림도 화제가 많이 됐어요. 독재자로 표현한 겁니다. 겨우 이걸 가지고 이렇게 처벌한다는 게 완전 코미디죠. 권력을 풍자하는 그림을 그리고 이를 길거리에 전시하는 화가 이하. 숱한 논란 속에서도 그가 이런 작품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표현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대중과 최대한 가까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화제의 작가 이하를 지금 만나본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얼마 전에 바로 전두환 전 대통령 그림 네. 때문에 문제가 돼서 네. 알려주셨어요. 화제가 네. 되셨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도 모셨는데 오늘 그 직결 심판과 관련한 재판이 있었던 날 아닌가요? 바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청구 기각을 받았습니다. 네. 청구 기각이라면 네. 이유 없다 이렇게 된 건가요? 비슷합니다. 네. 직결 심판에서 다룰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판사님이 네. 결정을 하시고 네. 서대문 경찰서로 그 사건을 돌려보낸 겁니다. 돌려보내면 다시 조사받아야 되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다시 조사해라. 그러면 또 다시 처음부터 왜 붙였는지 이런 조사를 받으셔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연희파출소에서 네. 처음에 문제가 되신 거죠? 네. 어떻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 전두환 이 그림인가요? 맞습니다. 바로? 네. 예. 제가 새벽 1시부터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저 포스터를 500장을 찍었어요. 언제 5월 17일에 붙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월 17일. 5.18 광주 바로- 민주항쟁 전날 하신 그렇습니다. 건가요? 예. 제가 그날 한 이유는 네. 제대로 하려면 5월 18일 날 새벽에 해야죠. 네. 근데 제가 일정이 그때밖에 시간이 안 났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며칠 전에 500장을 찍었고요. 네. 200장을 들고 갔죠. 네. 그래서 약 70장 정도를 이제 그분이 사시는 방향으로 이 골목마다 이렇게 붙이고 가다가 3시 반경에 체포됐습니다. 붙이기 시작한 지 몇 시간 지나서 붙잡히신 거예요? 2시간 반 지나서. 2시간 반. 네. 200장을 원래는 다 붙이실 생각이셨어요? 물론이죠. 그럼 전두환 전 대통령 그 집 근처에 전부 네. 붙이려고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전두환 대통령 직접 만날 수는 없죠. 그리고 네. 전 솔직히 전두환 대통령께서 사시는 집이 어딘지 모릅니다. 정확히. 제가 이제 구글에서 지도를 검색해 보니까 네. 그분이 사시는 곳 중심으로 이렇게 야구장 모양이더라고요. 네, 네. 부채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큰 대로를 따라서 이렇게 빙 둘러서 붙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제 어딘가로 이제 가실 거 아니에요? 이제 가시면서 그분이 보실 거 아니에요? 예, 그분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네.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어요? 제가 광주문화재단에서 후원을 한 5.18 특별전에 초대를 받아서 네. 전시를 했습니다. 네네. 5.18 특별전을 하는 작가로서 이건 제가 당연히 해야 될 퍼포먼스였고요. 네. 그리고 그 전두환 대통령이라는 존재는 아주 훌륭한 분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 많은 아주 소중한 의식을 만들어 주는데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존경하는 마음에 그분께
저 작품을 이제 드리고 싶었죠. 직접 만날 수는 없으니까 제가 그 동네에 붙인 겁니다. 어떤 의식을 심어줬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광주라는 의식, 민주주의라는 의식, 뭐 독재라는 의식, 여러 가지 많죠. 네. 그러니까 진짜 훌륭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말씀하신 거겠죠? 물론 조롱입니다. 네. 근데 그 그림을 그리시고 그렇게 붙이신 것도 보고 좀 뭔가 반성했으면 하는 희망이 섞이신 건가요? 제가 이제 그 경찰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이렇게 훼손하면 되겠느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명예훼손이라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그 다른 사람의 수백 명, 수천 명의 명예를 훼손하고 만든 자기 개인의 그 명예가 과연 가치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네, 그거는 명예가 아니죠. 네, 네. 그러면 연희파출소에서 이렇게 조사를 받으시면서 뭐라고 내가 붙인 이유를 설명하셨어요? 예, 대부분 물어보시는 게 네. 배우가 누구냐? 배우? 네. 네. 누가 돈을 댔느냐? 네. 누가 시켜서 여기 왔느냐? 물론 저는 이제 저는 예술가고 예술가로서 저는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 예술가가 원래 이렇게 발표하는 게 직업이에요. 네. 제가 이제 꾸준히 하는 사람입니다. 네. 예, 그 중에 오늘은 제가 이걸 여기 붙이는 날입니다라고 설명을 했죠. 물론 이제 안 믿으시죠. 물론 이해합니다. 예, 그분들이 가진 그 고충들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5.18을 중심으로 굉장히 그 예민한 날들이죠. 네. 그 동네의 경찰서나 파출소들은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저한테 이제 계속 물어보시는 게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네. 배우 네. 누가 시켰느냐. 네.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누구랑 같이 했나 이렇게 되고 사실 물론. 연희파출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나름대로의 이유로 괴로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일이 이해합니다. 많은 곳이니까요. 네. 그러나 나는 이 그림을 갖다가 붙이는 행위 자체가 5.18을 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퍼포먼스였다라고 그렇습니다. 하신 그 자체가 다 예술 행위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물론이죠. 거예요. 예. 이번 전두환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다른 작품들을 쭉 보니까 네. 국가 원수를 많이 그리셨던데 한번 작품을 좀 보면서 말씀을 네. 나눠볼까요? 이명박 대통령의 네. 이 그림도 화제가 많이 됐어요. 네, 여러 그렇습니다. 가지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심어 놓으셨어요. 저 모자에도 네. 있고요, 완장에도 있고, 타이에도 있고요. 네.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나치 군복을 입은 현 대통령님이시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이에는 네. 삽이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지 완장을 차고 있죠. 네. 저거는 이제 G20대의 어떤 대학교 강사님께서 G벽보 사건이요. 네, G20을 이제 풍자했다가 대법원에서 200만 원 벌금 받으신 적이 있어요. 사실 저는 이제 그 사건이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분이 이제 예술가가 아니어도 그 표현의 자유는 다 있습니다. 그거는 헌법에 보장된 거죠. 그거를 굳이 그 하위법인 형법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처벌한다는 것이 제 입장에서 굉장히 예술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불쾌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또 뭐 다른 이유는 또 이제 그분의 별명이 있으시죠. 네. 그래서 지라고. 그 사안을 사실은 그 사안이 어떤 큰 계기가 되셨나 봐요. 이 그림을 네, 그리시는데. 그렇습니다. 네. 눈물 시리즈는 사적인 욕망, 사적인 권력욕이 아니고 뭐 인류애라든가 민주주의라든가 일반적인 상식적인 가치 이런 걸 위해서 사신 분들이죠. 대부분은 이제 뭐 암살을 당하셨다거나 또는 뭐 자살을 하셨거나 또는 이제 억울하게 돌아가시거나 슬프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눈물 시리즈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 그림도 많은 얘기가 됐어요. 저 국기가 바뀌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뒤에는 인공기가 있고요. 김일성 전 수석의 뒤에는 태극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몸에서 얼굴이 두 개가 나와 계시죠. 샴쌍둥이를 표현한 건데요. 그러니까 국기가 바뀌어 있다는 거는 이제 두 분이 이제 비슷한 캐릭터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두 분 다 이제 그 독재자의 길을 간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사실 뭐 예술은
작가의 표현이니까요. 네. 이제 내가 어떤 표현을 했다라고 설명해 주시니까. 네,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제 각 나라의 정상이었거나 정상이거나 아니면 경제계 수장이거나 그것만은 아니시겠지만 많이 그러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으세요? 정치인이라는 존재는 한 개인이죠. 네. 예, 하나의 인간입니다. 네네. 그 인간이지만 이분들이 정치인이 되고 역사의 한 장면이 된다면 그거는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대중의 평가가 좀 수준이 떨어진다 싶으면 이제 좀 흉측하게 그리는 거고요. 좋은 일을 하셨다면 제가 이제 좀 미화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작품을 하고 싶으세요? 저는 계속 이 붙이는 작업을 할 거고요. 네, 그러니까 누구를 그려서? 박근혜 위원장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네. 박근혜 위원장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어떤 거세요? 제가 이제 그분을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무슨 자격으로 그분을 비판적으로 보겠어요. 하지만 이제 그분이 가진 그 상징성이 있죠. 메시지들이 있죠. 박근혜 위원장님께서 그 아버지의 후광을 입으시고 지금 이제 이 자리에 오셨는데 그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가진 한계가 있습니다. 좀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네. 아버지의 그 독재에 의해서 희생된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아버지의 정치 철학과 다른 길을 가겠다는 선언을 하신다면 제가 굉장히 그분을 아름답게 묘사할 겁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저는 이제 그 대중과 최대한 가까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작업을 계속 하는 거죠. 예. 대중들과 직접 만나기 위해서.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그림으로 비롯된 이 사건, 네.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도 생각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 문제가 잘 마무리되는 거 저희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지켜보면서 다른 예상치 못한 일이 있을 땐 다시 또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